힘이 있다는 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하는 제철이 연료, 농축 같은 민감한 전략기술 영역에서 양국을 대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논의는 가능하다는 표현이 많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미 구조 안에 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미국은 단순한 의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도달 여부와 관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의 점검, 검증, 책임 체계 안에 있느냐입니다. 핵은 버튼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해줘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통제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부터 리스크가 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외부가 예상한 시간표를 여러 차례 단축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는 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든 운영 역량과 정밀 공정의 축적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은 숨길 수 있어도 관리를 통해 남은 흔적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미국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아직 진행 중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도달한 나라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택은 막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는 것도 아닌 관리하는 쪽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즉,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전쟁을 막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관리 가능한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이 최우선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이번 미일 협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한 번 더 보여줬다고 믿는 일본은 그 반대급부로 지금보다 더 강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도 방관도 아닌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이 보는 건 얼마나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그 힘이 어디까지 통제 가능한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는 선을 긋고 한국에는 접근을 문서와 구조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예측이 가능한 적이 아니라 통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철저한 이 기준은 군사 문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첨단 기술, 그리고 극도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일본은 지금 대만을 최전선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 전체가 정말 전선이 다가온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겐 대만은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까운 정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 일부는 필요할 때마다 더 강한 선택지를 말로 꺼내고 있습니다. 핵 공유, 핵 옵션, 독자적 능력.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수록 미국은 오히려 더 조용해진다는 거죠. 일본은 원래 미국이 앞장서고 일본이 뒤에서 지원하는 구조에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일본은 내가 정말 앞장설 수 있나를 처음으로 시험받습니다. 이때 미국이 조용한 건 방관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어디까지 가는지, 국내 정치가 어디로 튀는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싫어하는 건 일본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통제 밖에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미국은 동맹을 재정렬하는 단계를 넘어서 동맹의 위계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수평처럼 보이는 동맹들이 실제로는 역할과 신뢰에 따라 층이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 역할은 허용되지만 판단은 위임되지 않는 동맹에 가깝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을 동맹으로 인정하지만 신뢰의 최종 단계까지 올려놓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이지 않는 상한선처럼 작동합니다. 이 상한선이 드러나는 지점이 관리 실패가 치명적인 영역인 바로 전략자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핵을 말로 꺼낼수록 미국은 오히려 더 조심해집니다. 이에 더해 미국이 바라보는 핵심은 누가 가지느냐보다 누가 관리하느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핵은 버튼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문제인 거죠. 결국 미국에게 일본의 약점은 기술이 아니라 관리 구조의 예측 가능성 부재의 문제입니다. 일본 원전은 국가가 일원화에 통제하는 구조가 아닌 여러 전력회사가 나눠 운영하는 형태가 핵심입니다. 이미 일본 주요 전력회사 상당수는 중국가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선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축소 보고, 책임 떠넘기기, 주변국 반응 폭발. 이 과정은 미국에게 전략이기 이전에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이미 겪은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의도를 문제 삼기보다 선택 이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구조 자체를 경계합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다르게 분류되는 이유는 말이 아닌 검증된 실전 경험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전을 운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로 이미 올라섰습니다.
원전은 단순히 발전소만 짓는 게 아닙니다. 건설 기술, 설계, 운영 매뉴얼, 안전점검 시스템까지 함께 나갑니다. 누가 기준을 만들고, 누가 점검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전 데이터, 정비 체계, 안전 절차, 규정 준수 방식. 즉, 한국이 수출한 건 건물과 기계뿐만 아니라 관리 체계와 운영 능력의 총합인 거죠. 미국이 보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물과 기술보다 먼저 관리하는 법을 수출하는 나라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 이건 통제 가능의 신호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 핵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을 통해 관리 구조 안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를 제도화하길 원하죠. 미국은 신뢰를 말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확정했을 때 이를 문서와 구조로 고정합니다. 일본은 가질 수 있느냐를 말하고 한국은 관리 구조 안에서 어디까지 가느냐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갈립니다. 일본에는 논의는 가능, 제도는 봉쇄. 한국에는 무장은 불어, 접근은 제도화. 이건 특혜가 아니라 분명한 역할 차이입니다. 결국 동맹의 위계가 다르다는 뜻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프레임. 하지만 이건 위험하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정확한 프레임은 미국은 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파트너를 고르는 것. 다시 말해 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동맹의 약함이 아니라 동맹이 통제 밖에서 폭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강하게 나가며 미국이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라 믿었다가 미국이 거리두는 듯 보이자 일본 내부에 충격이 오는 겁니다. 이 충격은 자신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불안으로 표출됩니다. 독자 핵무장론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미국은 더 단호해집니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시작되는 순간 미국의 관리 리스크가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건 관리되지 않은 기술 협력이 그들의 검증, 점검 체계 바뀐 다른 축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관리 밖에서 독자 루트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막을 대상이 아니라 함께 관리할 파트너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핵융합 기술이 연결됩니다. 최근 K스타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든 운영 경험 때문입니다. 핵융합은 무기가 아니라 극도로 관리가 필요한 미래 전략 기술입니다. 핵융합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관리되는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은 핵을 갖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핵을 다룰 줄 아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틀 안에서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와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지금 한국이 서 있는 단계인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